홍기 감독, 고영욱 단장, 그리고 김창현 수석 코치 보직을 해임한다. 그냥 경질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하여튼 17일부터는 퓨처스 감독, 2군 감독이던 설종진 퓨처스 감독이 1군 감독 대행을 맡고 1군 수석 코치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를 한다. 그러면서 퓨처스 코칭 스태프, 1군 코칭 스태프도 바꿉니다. 그죠? 타격 코치 1, 2군. 예. 그다음에 투수 코치 1, 2군. 그다음에 새로운 단장으로는 허승필 운영팀장을 새 단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뭐 홍은기 감독 얘기를 좀 들으니까 일단 홍은기 감독 꼴찌 3년 연속 꼴찌를 하고 있죠. 2년 연속 꼴찌였고 올해도 최하위였는데 요 이야기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도 선수 없어서 야구 못한다는 것은 핑계다. 뭐 본인의 여기 기책 사유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단장까지 좀 이번에 구단에서 경질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조금 구단에서 좀 잘못 생각한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 하기도 했는데 구단이 또 나름의 생각이 있던데 언제 통보받았냐. 어젯밤에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대요. 올스타전 브레이크인데 갑자기 사장 면담 하자. 뭐 이런 뭐 뻔하죠. 1등하고 있는데 사장이 면담하자. 이러면 좋구나. 계약을 좀 다시 경신을 해줄지도 모르겠다. 이런 거죠. 사장이 면담하고 식사 한번 하시면서 하면 좋은 분위기였겠죠. 꼴찌 팀의 감독을 사장이 면담하자면 이거 좋은 일 없습니다. 옛날부터 올스타전 때는 한 명씩 이렇게 또 감독들이 경질이 되는데 거의 뭐 최하위 감독이 경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키움 같은 경우는 뭐 이상 뭐 리빌딩 뭐 이렇게 하고 구단의 방향성이 확실하다 보니까 꼴찌를 2년 연속하고 3년 연속해도 지금 이제 꼴찌 감독이 경질이 되는데 다른 데서 좀 뜬금없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구단의 방향성 이런 거죠. 일부 이제 키움 팬들께서도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경기 내용을 못 봐서 그래. 경기 내용 보면 아무리 그래도 이거 심각하다. 감독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도 있기도 합니다. 어제 전화를 받고 오늘 미팅 가니까 감독 경질, 단장도 미팅 경질. 내일부터 이제 유니폼을 못 입는다는 게 너무 좀 현실로 안 다가오고 선수들이 성장하고 또 자리 잡아 나가는 것을 보면서 한장이 감독으로서 큰 보람을 느꼈다. 메이저리그 간 선수들도 그렇고 우승을 못해도 선수 성장하고 리그의 이름을 날리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개인적으로 자부심이 컸다. 그런 것 때문에 버텼고 에너지를 얻었다 이야기를 했어. 하여튼 뭐 성적 부진 그리고 프런트 수장인 단장을 해임하게 됐는데 3년 연속 제하였고 최근에 키움이 보통 우리 이제 성장을 많이 시키는 팀, 육성을 잘 시키는 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스카우트 실패. 그러니까 구단에서는 최근에 뭐 터진 선수가 누가 있냐? 꼴찌를 2년 연속 꼴찌를 하고 계속 1순위 픽으로 선수들을 뽑았는데 이 선수들이 뭐 누가 터졌느냐?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하면 터진 선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그럼 스카우트 책임이네? 스카우트 책임이면 스카우트를 총괄하고 있는 단장이 책임져야지. 그래서 단장이 사실 올 초부터 징계를 받고 있었어요. 내부 징계를. 스카우트 업무에서 배제가 되고 이 단장이 고윤 단장이 주로 아마추어 대회는 거의 뭐 개근하는 단장입니다. 그리고 스카우트에 되게 최적화됐고 스카우트를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추어 대회를 못 가게 합니다. 스카우트 팀장도 교체를 했어요. 육성 팀장이 스카우트 팀장을 겸임을 하고 있는데 많은 그런 내부 변동이 조금 있었거든요. 계속 단장이 아무데도 못 가고 그냥 실행이만 참석하고 약간은 좀 단장의 역할을 다 제어를 해버리고 문제 있다라고 주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안 좋은 흉흉한 분위기는 좀 있었다. 인터넷 정수기 교체 고민하시는 분 많으시죠? 성능은 거기서 거기 혜택만 잘 비교해 보세요.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할 때 비교원 최대 혜택이 더 늘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128만 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휴대폰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립니다. 보장제 시행으로 타사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지원금 차액의 150% 더 드린다고 합니다. 인터넷 가입 원할 때 비교원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 정보 보안도 철저해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1670-2521로 상담 받으시거나 녹색창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고 상담 신청하세요. 하나 더,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키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갑작스럽다고 하긴 좀 그렇죠. 성적도 안 좋고 한데 그래도 올스타전 브레이크에 갑자기 이렇게 좀 했는데 요 배경을 좀 보면
올해 포함해서 새 시즌 성적이 안 좋았다. 이 부분. 또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변화 쇄신이 필요하다는 부분. 내년 시즌을 준비하려면 차기 감독 선임 준비를 해야 되고 장기적인 계획도 구체적으로 필요하고, 그러니까 현 감독이 있는데 뒤에서 이런 준비들을 하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그건 사실은 불가능하겠죠. 설종진 감독 대행으로 일단은 가고, 차기 감독은 아직 결정난 게 없고 예정된 건 없고, 중간에 무슨 변화가 있을지는 좀 봐야 되고, 올해는 일단은 설 감독 체제로 치르고 한번 변수를 한번 본다. 요런 건데. 요 김창현 수석 코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단 사람 아닌가. 옛날에 감독 대행도 좀 받기도 받았고, 그죠? 김창현 수석 코치가 구단의 인물인데 왜 이번에 이렇게 같이 경질이 됐지? 구단 쪽에 가까운 인사로 또 분류가 됐었는데, 이번 이제 결정이, 그래서 키움 내에서는 이번 결정이 이해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결정이 아니다. 이건 구단의 큰 흐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뼈를 깎는 심정으로 내년 시즌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러는데, 어떤 누구 오른팔 왼팔 이렇게 하잖아요. 오너나 아니면 되게 높으신 분의 오른팔 왼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오른팔이 늘 오른팔로 남아있지는 않아요. 왼팔이 늘 왼팔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대주주 이장석 대주주가 지금 사실 내부적으로는 뭘 일을 할 수 없죠. 야구 쪽으로는 지금 영구적으로 징계를 받은 상태거든요. 징계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이장석 대주주의 결정이란 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최종 결정권자는 위재민 대표이사고 최종 승인도 위재민 대표가 했고, 대주주에게는 결정 사항을 공유 정도는 했을 수 있지만 특별한 코멘트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대주주가 결정을 했다고 봐야죠. 말을 안 할 뿐이고. 근데 대주주가 지금 영구 징계를 받고 있지만 대주주 권한, 개인 권한, 개인의 권리 행사, 이건 또 법이 부여한 또 개인 권한이니까 이건 또 문제가 없다고 옛날에 KBO도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애매합니다. 그죠? 대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야구단 운영에는 관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관여할 수 있죠, 충분히. 사장 인사권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 홍은기 감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감독의 성적은 당연히 최하위니까 말할 계제가 없는 거죠. 구단의 목표 방향을 그냥 수행을 했다. 구단을 리빌딩에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냥 수행했어. 한데 성적이 최하위다. 프로팀으로서는 성공한 감독은 분명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쪽에서 갑자기 이게 조금 뜬금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 지점은 뭐냐면, 외국인 투수 2명을 다 가져갔는데 외국인 타자 2명으로 갑자기 카디네스 또 푸이거 선수 이제 퇴출되고 새로 투수가 왔습니다. 그죠? 왔는데 작년까지 타고 투수였어요. 근데 올해 갑자기 투고 타주로 바뀝니다. 시즌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았어요. 근데 그러면 외국인 타자 2명으로 가자고 하는 것을 홍은기 감독이 하자고 그랬나? 아니죠. 감독은 선발이 든든한 것을 원합니다. 근데 뭔가 팀의 새로운 방향 이래서 했는데 아닌 거죠. 근데 또 더 중요한 건 외국인 투수 2명이 후라도 지금 삼성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헤이수스 KT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왜 재계약을 안 했나? 이게 뭐냐면 가성비를 따지고 돈 좀 아껴 보겠다. 그래서 이 두 선수를 내보냈습니다. 타 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은 다른 팀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예. 키움은 자생구단이니까 모기업이 있는 다른 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선수가 많아. 다 나갔어. 그다음에 트레이드로 여기저기 다 뺏겼어. 그래서 선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을 수 있어. 하지만 성적이 안 좋은 것은 감독의 책임이죠. 감독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감독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요 부분은 조금 키움 같은 경우는 다들 좀 의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뜬금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가 4.5게임 마지막에 전반기 막판을 너무너무 잘했네. 이게 대단하다. 이 4.5게임이 어느 정도냐? 보통은 3게임을 한 달 잡죠. 한 달 정도 3게임을 잡는데 이거 극복하는데 요즘 그렇지도 않습니다. 갑자기 쫙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4.5게임이라면 꽤 큽니다. 하나가 초반에 그죠?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시작이 또 안 좋았어요. 안 좋다가 야단 맞고 이러다가 쭉 올라와가지고 이까지 왔습니다. 그때도 그래봐야 하나 너 또 안 좋구나 이랬는데, 제가 3년 전인가 아니 2년 전에 그 쇼츠로 하나의 리빌딩에 좀 허술한 리빌딩에 대해서 조금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짜 애정이 있는 그거로 제가 한 거죠. 제가 여러 담당을 많이 했는데 하나 롯데를 담당을 제일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고 첫
팀이 이제 롯데였고 또 그 다음에 팀이 또 하나였는데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롯데는 이제 꼴찌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올해 이제 하나의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놀랍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가 사실 어떻게 될 건가? 후반기에 어떻게 될 건가? 수도권의 A 감독 이야기입니다. 수도권 팀의 A 감독님. 하나가 1, 2선발이 워낙 세더라. 1, 2선발이. 올해는 투고 타전데 투고 타저 시즌에는 전력 파악을 할 때 투수부터 봐야 돼. 감독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1, 2선발이 확실하지 않냐? 하나는. 그죠? 폰세 선수, 와이트 선수. 1, 2선발 확실히. 문동주, 유현진이 약하냐? 아니다. 5번 선발이야. 5선발이야. 어느 팀이든 50%다. 50%만 승리하면 좋다. 하나는 패전조가 다른 팀의 승리조다. 선발이 1, 2선발이 확실하고 불펜까지 좋지 않아. 그러니까 1등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불펜이 어느 팀보다 강하다. 다른 팀들이 불펜 과부하가 있는데 하나는 패전조까지 좋지 않냐. 사실 부럽더라.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하나가 끝날 때까지 1등을 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냉정하게 판단을 하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방의 이제 B팀 감독 얘기입니다. 1선발에서 4선발까지 하나는 다 좋아. 이 선수들하고 경기를 하면 아주 타이트하고 쉽게 점수 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만큼 견고한 선발진이다. 하나는 계산이 서는 경기를 하고 상대는 어려운 경기를 늘 할 수밖에 없다. 강팀의 조건 갖췄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니 뭐 굉장히 좋은 평가입니다. 그리고 아주 견고한 선발진, 또 아주 견고한 불펜진. 그래서 방망이가 조금 허술하죠, 그죠? 방망이가 상대적으로 허술한데 그래도 뭐 칠 때는 또 점수를 내주기도 합니다. 리베라토 선수가 합류하고 난 다음부터는 좀 시너지 효과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후반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 체력이 다운되면 투수들이 힘이 떨어지면 타자들이 오히려 조금씩 올라오는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그런 변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에 대한 이런 평가들이 있었고 하나 리베라토 선수, 플로리얼 선수 결정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제가 앞선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 좀 드렸죠. 뭐 이렇게 취재한다. 마지막까지도 할 거다. 어떤 데보다도 제가 빠르게 뭐 기사들이 좀 나옵니다만 제가 기사 나오기 전에도 제가 벌써 말했죠. 리베라토 선수에 대한 대체 선수 보류권. 요게 이제 6주 선수도 보류권이 올해부터 생겼는데 이거 제일 먼저 할 거다. 이 이야기는 제가 제일 먼저 했죠. 지금 이제 시간이 가까워오잖아요. 엄청 신중한데? 하나 내부에서 너무 신중해. 이렇게까지 신중하나 할 정도로 신중합니다. 확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리베라토한테 조금 끌린다 하시는 분이 좀 있었는데 그분마저도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코칭 스태프 회의를 조만간 할 건데 그 회의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김경문 감독이 판단을 할 거다. 그 감독의 판단이 가장 제일 중요하다. 지금 현재로서 다들 말을 아낍니다. 이게 막 엄청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전부 난리가 났어요. 몰려듭니다. 시간이 갈수록 고민이 좀 더 커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마지막까지 결정을 해보자. 일단 플로리얼 선수는 훈련 시작했어요. 그 훈련 상태를 보겠다는 거예요. 내일 지금 구단의 프런트 고위층들이 다 총출동합니다. 플로리얼 선수 훈련하는 거 보러 쭉 현장하고 상의를 할 건데 한 이틀 이상 2, 3일 지금 남았거든요. 한 3일 남았으니까 플로리얼 선수 훈련을 보고 또 제일 중요한 게 플로리얼 선수 부상 때문에 어떻게 뭐 타격이라든지 이런 거 좀 변동이 있나 없나 이거 한번 볼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다 팀 단장들은 저한테 그럽니다. 그 무슨 고민을 하지? 그게 고민거리가 되나? 그게 고민거리가 돼? 그 리베라토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 팀 단장님들 저한테 그랬는데 하나 관계자가 저한테 솔직히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반대 입장 대봐라. 다 고민을 했을 거다. 그만큼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고 지금 하나가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플로리얼 선수의 몸 상태, 그 다음에 지금 컨디션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보자. 그러니까 이건 기록으로만 평가할 거 아니야. 플로리얼 선수 지금까지 잘한 기록, OPS니 출루율이니 삼진이 몇 개고 볼넷이 몇 개고 도루가 몇 개고 리베라토 선수 지금 타율이 3할 9푼대다 어쩌고 저쩌고 바로 직전 게임에 안타는 못 쳤다 이런 기록적인 거로만 판단할 게 아니다. 왜 또 좀 변수가 있냐면 플로리얼 선수를 오래 봤잖아요. 플로리얼 선수는 좋았을 때 모습하고 또 안 좋았을 때 모습을 같이 봤어요. 근데 리베라토 선수는 오자마자 잘했네. 그러니까 안 좋은 모습을 안 좋은 모습 보이려고 일부러 못하나? 이 선수는 오자마자 못하면 집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점만 보인 거지. 근데 길게 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한 타구의 퍼센테이지라든지 빠른 공을 던진 투수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어떤 기록적인 다른 기록적인 세부 기록이죠. 예. 일반적인 스텝 말고 세부 기록. 그런 세부적인 데이터를 체킹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코칭 스태프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고 해요. 시즌이 좀 길게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거는 감독의 평가고 코칭 스태프의 평가인데 김경문 감독이 공격력도 공격력이지만 주력 같은 것도 좀 보잖아요. 주력이 아주 나쁘지가 않습니다. 리베라토 선수. 일단 뭐 도루는 아직 없지만 주력이 아주 나쁘진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마지막까지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는 타구 같은 거, 타구의 질이라든지 뭐 리베라토 선수도 타구질도 아주 좀 좋다는 평가가 좀 있는데 아니 뭐 고민이 많이 되는데 앞서 취재를 했을 때는 이거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제가 그 플로리얼 선수 좋았을 때 모습을 또 봤고 주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뭔가 파워 같은 것도 플로리얼 선수가 좋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좋았다가 올라왔다가 이 선수가 극복하는 모습까지도 봤기 때문에 고민이 돼요. 어느 선수를 선택을 하더라도 뭐 잘못된 선택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랬고 제가 이제 저번 주까지 제가 취재를 했을 때는 그래도 약간은 리베라토 선수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지금 막상 막 고민 하니까 이게 좀 기류가 좀 팽팽해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좀 그래도 좀 뭐 리베라토 선수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조금 하는데 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 하나 선뜻 얘기를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좀 상황이 좀 그래. 저는 벌어진 상황만 가지고 얘기하고 여기 제가 취재한 전부입니다. 안치홍 선수는 일단 몸 상태는 괜찮아졌다 그러네요. 후반기에 이제 돌아올 자원들을 잠깐 보면 하나가 안치홍 선수 몸 상태는 좀 좋아졌어요. 이제 뭐 이번에 내려갔으니까 그때 완벽하게 이제 몸 상태를 만들고 손목도 괜찮아졌다 그래요. 뭐 후반기에 체력이 좀 떨어지는 선수가 있고 뭐 그러면 좀 약간 새롭게 좀 변동이 생기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까. 지금은 뭐 팀이 연승 중이기도 하고 페이스가 좀 좋으니까 좀 찬찬히 생각을 하고 투수 쪽에서는 뭐 이태양 선수라든지 그런 선수들 좀 올라올 준비를 좀 할 수도 있을 거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민우 선수는 조금 그죠 재활 과정에서 약간 페이스가 좀 다시 딱 스톱이 돼서 조금 다시 끌어올려야 되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하나가 지금까지는 트레이닝 파트가 굉장히 잘해서 다친 선수가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또 체력 싸움이 또 시작이 될 거고 하나는 외국인 투수들에 대한 체력적인 부담을 어떻게 잘 들어줄 건가 이 선수들 길게 던졌으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뭐 현장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좀 관리를 해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전반기 게임을 꼽아라.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4월 5일 문현빈 선수가 멀티 홈런 쳤던 9회에 3런 쳐서 7대6으로 라팍에서 삼성을 상대로 역전승을 거뒀던 그 경기 4월 5일 경기 그 경기를 첫 번째로 많이들 꼽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뭐 단장 같은 경우는 개막전에 KT하고 첫 경기 4대3 경기도 좀 기억에 많이 남는다. 그러니까 개막전부터 잘 이기지를 못해서 그 경기도 오래오래 기억이 좀 남더라. 물론 뭐 단장도 문현빈 선수 역전 홈런 경기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 얘기를 요즘도 해봤고요. 그 지금 뭐 플로리얼로 가야 되나 리베라토로 가야 되냐 하는데 뭐 고민하고 있겠죠. 고민이 되니까 반투 누르기 전에 근데 이럴 때는 반대의 경우를 생각을 좀 해보면 답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예전에도 우리 시험 칠 때 보면 진짜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는 완전히 아닌 것부터 먼저 지워요. 그러면 조금 더 명확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플로리얼 선수를 했을 때의 장점, 리베라토 선수를 데리고 가지 않고 득점권 타율이 넘사벽이고 뭐 이런데 플로리얼 선수를 했을 때 이렇게 반대, 또 리베라토 선수를 했을 때 좀 아쉬움들, 장점과 또 아쉬움들, 플로리얼 선수를 했을 때 장점과 아쉬움들,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래도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플로리얼 선수가 만약에 이제 플로리얼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뭐 플로리얼 선수는 대체 선수로 타 팀이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이 선수는 정규 선수로 왔기 때문에 타 팀이 대체 선수로는 데려갈 수 없고 타 팀이 교체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뭐 가능합니다. 네. 그런 부분도 KBO 쪽으로도 뭐 여러 가지 문의가 조금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LG가 제가 저번에 뭐 LG가 안 움직이겠느냐. 감독이든 단장이든 이 보통 사람들 아니다. 이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야. 움직였고 에르난데스 선수가 조금 뭐 부진했다가 조금 더 좋았다가 뭐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뭐 얼마 전에
좀 됐죠. 얼마 전에 에르난데스 선수 뭐 어떤 후보군을 보긴 봤나 봐요. 근데 이제 계약을 추진하라는 과정에서 이 선수가 메이저 승격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최유력 후보가. 제가 말씀드린 좋아야지 바꾸죠. LG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시장 상황이 뭐 엘리아스 선수보다 좋은 투수가 나올 때까지는 뭐 못 바꿉니다. 좋은 투수가 나와야 바꿉니다.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치리노스, 엘리아스. 치리노스 선수도 뭐 100% 만족은 못해. 근데 엘리아스 선수보다는 그래도 치리노스 선수가 조금 신임을 얻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에르난데스 선수는 본인은 불펜으로 던지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선발로 던지는 걸 굉장히 선호하고 그렇습니다. 바꿀 수는 있어요. 바꿀 수는 있습니다. 치리노스 선수도 더 좋은 선수가 있으면 바꿀 수가 있죠.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LG가 조금 움직이고는 있고 뭐 이거는 모든 팀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은 LG가 올해는 승부수를 띄우는 상황이죠. 승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좋은 선수 2명이 나온다. 뭐 둘 다 바꿀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는 쉽지가 않을 거고 한 명이 나오면 또 뭐 결정을 하면 만약에 이제 한 명이 새로 또 강한 선수가 있으면 그다음에 또 다른 선수는 그래도 한번 2선발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부분이죠. 둘 다 바꾸는 거는 카드를 2개 다 쓰는 거는 쉽지가 않죠.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죠? 못 바꾸는 이유는 하여튼 2명의 투수보다는 뭐 비슷하거나 떨어진다 그러면 바꾸지를 못하는 거죠. 후반기에 이제 LG는 난 외국인 선수들이 얼마나 해주느냐. 네, 오스틴 선수의 부상 공백, 이 부분도 당연히 크기도 크죠. 네, 그렇지만 외국인 투수들이 좀 얼마나 해주느냐. 또 중간에서 장현식 선수가 조금 더 살아나줘야 된다. 네, 그 부분. 상무를 갔다 온 이종영 선수는 구위가 기대했던 것 정도는 조금 아니다고 보니까 생각만큼 전력 상승이 안 됐고, 뭐 장현식 선수가 조금 살아나는 게 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금은 불펜에 확실한 카드는 유영창 선수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이 많고 방망이가 2달 동안이나 계속 안 맞습니다. 2달 동안 계속 안 맞아요. 이것이 조금 좀 힘듭니다. 그건 뭐 타 팀들도 방망이 고민이 같이 있어요. 올해는 투고 타자. 타 팀들도 그러니까 만약에 타 팀이 더 치고 나갔다 그러면 LG가 더 힘겨웠겠지만 타 팀들도 또 힘겹고 막 이렇게 엉키면서 하나를 제외하고 또 나머지 또 약간 상위권 팀들도 막 지금 얽히고 설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후반기에 LG가 이제 기대를 하는 부분은 전반기 끝나는 시점까지도 약간 뭐 그래도 불펜 가부하는 좀 덜한 것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것은 LG의 플러스 요인 이렇게 조금 봐집니다. 근데 지금은 뭐 빨리 좀 아픈 선수들도 와야 되고 지금 외국인 선수 2명도 좀 좋아져야 되고 교체 여부는 뭐 지금 이제 빨리 움직이고 있고